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의혹들 그리고 막말 논란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짚어보죠. 김성환 평론가님, 이 변창흠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시절에도 5차례 이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됐고 2006년부터 따져보면 10차례나 된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예. 업무상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2006년부터 SH공사 사장일 때 기간까지 다 합치면은 10차례 정도 세금을 체납을 했다고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5차례 동안 차량이 압류가 됐다고 하는데 내 차량 압류되는 거 이거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세금 며칠 밀렸다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과거 SH 사장 재직 시절에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좀 고위직에 앉혀서 인사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 한두 명이면 사실 왜냐면 아무리 지인이라도 능력 있으면 써야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친동생도 법무부 장관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능력 있으면 지인이 아니라 가족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차례 공부했는데 그중에 한두 차례 정도 본인이 같은 학회에서 근무했다는데 본인이 같이 이제 알고 있었던 다 전문가일 테니까 임명하는 거는 큰 문제가를 삼을 수는 없을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공부를 10번 했는데 10번 다 1번 지원했던 1번 제일 처음에 지원서를 냈던 사장 지인이 임명이 돼. 저기 이제 보면은 2배수로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사장이 하나 선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더군다나 임명된 사람은 다 사장 지인인데 더군다나 제일 처음에 접수번호 하면 1번으로 접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사장이 어이 선배 이거 내쇼 빨리 와서 내쇼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테니까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거죠. 당시 SH공사 그 내부에서 노조도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 감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저는 실력대로 된 겁니다라고 이제 편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감사가 나와서 10번에 걸쳐서 전부 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조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오해 살 만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 지울 수는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내일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도 의혹들이지만 지금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 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우리 좀 기억에 생생한 이 서울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이에 대해서 좀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노동계들도 상당히 지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16년 6월에 SH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재직 시에 한 발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 박원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네. 국민적 공감대 당시에 그러니까 공분했던 것과도 결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특히 사실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 산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특히 건설 현장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에 대한 인식, 노동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재 사고나 노동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의 맥락이 대체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인사청문회 장에서 물어보고 따져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변 후보자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전체 맥락상으로는 이제 현장이 많으니까 조금의 실수도 없이 하자라는 취지였다곤 하지만 표현이 조금 과도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변 후보자가 이 노동 현장 주 5일 40시간 노동하는 이 근무 현장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돌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관 작업이요? 휴일도 없이 공사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뭐 밤까지 공사를 강행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뭐 당시에 이제 공기를 빨리 단축해야 되는 건설 현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SH공사 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40시간도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 비가 오는 날에도 사실 수당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보자가 아니 그러면은 공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뭐 마음 같아서는 돌간 작업도 그냥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주말에도 일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 부분만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그때 그냥 뭐랄까 안타까움 때문에 당시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빨리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진짜 변호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동관조차 갖지 못하는 정도의 후보자인지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이 발언만 보면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장에서 변호보자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퇴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주무장관이라고 부르지만 물론 건설, 교통 이런 쪽도 좀 주무장관이라는 점 이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올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인사검증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물론 석기록에 나타나 있는 회의에서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보여왔던 주거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철학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요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비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요. 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봐달라.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국회 인사청문을 하루 통과 의례로 무시하는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후보자를 천연덕스럽게 장관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자격조차 상실한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 강행은 국민 모독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후보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퇴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도 정부 여당 정면 돌파로 나설까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여당 지도부의 어떤 의사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 고민하는 흔적도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그렇겠죠. 여기서 빼면 너무 밀린다. 지금 결국 윤 총장 추미애 장관 건도 청와대가 조금 밀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변창흠 후보자까지 빼면 완전히 밀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임명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오늘부터 국회에서 사흘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논란이 뜨거운 변창흠 후보자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